자, 네, 삼방연기 먹금 걷는 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방연기에서 이제 먹금 걷기 위해서는 이제 부재를 이제 뽑아야 되고요. 부재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수평, 직각, 그 다음에 치수가 딱 맞아야 됩니다. 특히 삼방연기는 치수가 달라지면 이 부재 사이즈가 달라지면 나중에 꼭지점 사선으로 이제 연기를 다 긋는데 그 사선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지점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수를 아주 정확하게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재를 이제 지금 이렇게 정각재를 뽑았는데요. 정각재를 뽑아서 어떤 면을 대도 사이즈가 똑같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꼭지점을 더 맞출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 해당되는 면을 사계 맞춤할 때도 똑같이 설명드렸지만은 해당되는 면을 정확히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그 해당되는 면을요. 그래서 같은 면을 해당되는 면을 맞추면 꼭 번호를 적어 주고요. 1번. 그다음에 여기가 2번. 2번 이렇게 면이 결정이 됐습니다. 2번은 이렇게 들어가서 연기가 되고요. 1번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연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1번은 삼방 연기는 연기 맞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런 모양이거든요. 네, 연기 맞춤. 이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면 되는데 연기가 이쪽에 이렇게 생기고 이쪽에도 이렇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연기가. 근데 삼방 연기는 물론 이제 나중에 실전에 들어가면 한 번에 다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따로 1번 세목하고 2번 세목을 따로따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쉽게 정확하게 쉽게 하는 방법은 또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세목이 기둥에 이렇게 연기 맞춤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연기하고 똑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얘가 세목인데 세목의 연기고 여기도 연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관통장부가 되어 있고 암장부, 숫장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도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그립니다. 다만 여기 머리 윗부분이 딱 평행선이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연기 맞춤할 때 같이 이만큼을 남겨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윗부분을. 그래서 기준선을 잡을 때 한 선을 먼저 잡고 다음 선을 잡는 게 아니라 삼방 연기할 때는 바로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서 바로 기준선을 잡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선을요. 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연기 맞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놓고 볼까요? 얘가 조금 당겨 놓고 볼게요.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머리 부분이 얘하고 평행선이니까 굳이 이렇게 남겨 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이쪽에 한번 긋고 두 번째 기준선을 긋는 게 아니라 바로 얘를 뒤집고 세목을 올려놓고 직각잘 된 다음에 기준선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정확하게 끝선을 이렇게 딱 맞춰버리면 사실 이론상으로는 꼭지점에 딱 맞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해보면 약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꼭지점을 정확히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기준을 잡을 때 약간 0.5mm 정도 약간은 여유 있게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보이네요.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 살짝 걸릴 정도 0.23mm 정도는 여유가 있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기준을 잡고 먹금칼로 그려서 기둥에 기준선을 잡습니다. 기준선을 잡으면 이쪽은 연기 그린다고 했죠. 연기. 그러니까 기준선에서 여기서 올라오면 바로 연기를 그리면 됩니다. 연기는 연기자를 이용해서 그리는데 연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목금칼을 살짝 가려야 됩니다.
실제로 선을 그릴 때 약간 안쪽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고요. 가공할 때 또 더 안쪽으로 가공이 되기 때문에 살짝 가려서 그려야지만 정치수로 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가린 상태로 먹금칼을 거서 연기를 완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원래로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지금 기둥이고요. 이쪽이 쇠목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기둥에 기준선 잡고 그 다음에 연기 잡았으면 쇠목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잡고 연기를 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럼 얘도 똑같이 여기다 기준선을 잡는 거죠. 기준선을 잡으려면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얘 사이즈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그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돌려놓고 얘도 꼭 시점에 닿아야 되니까 약간 0.1mm 나오게 이렇게 살짝 나오게 기준선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준선을 긋고 이쪽에 기준선에서 이렇게 연기를 그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살짝 기준선을 살짝 가린 상태로 연기를 긋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원 상태로 돌아가서 보죠. 자, 두 개의 쇠목 하나 기둥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쪽에 보면 기준선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기준선에서 연기 이렇게 그려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쪽 이쪽만 연기 오는 게 아니라 이쪽도 연기가 와야 되니까 반대쪽 2번 쇠목을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2번 쇠목도 반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기둥이죠. 기둥에다가 올려서 쇠목을 올린 상태로 밀고 와서 살짝 0.1mm 정도 이렇게 0.1mm 정도 나오게 이렇게 해서 기준선을 잡고요. 기준선 잡으면 바로 연기를 그리면 되겠죠. 연기를. 자, 연기를 살짝 가리게 해서 연기를 마저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쇠목도 2번 쇠목도 기준선 잡고 연기를 그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하고 1번 쇠목과 같은 방식으로 완성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대고 그리는 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방식인데 사실은 정각제로만 정확히 치수대로 뽑았다면 굳이 하나하나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기둥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기둥이 지금 이쪽은 1번, 이쪽이 2번인데요. 1번 쇠목 들어오는데 이렇게 있고 2번 쇠목 들어오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깥쪽은 연기가 되어 있는 거죠. 연기. 뒤집어 보면 안쪽은 기준선입니다. 근데 이 기준선이 얘 사이즈가 같고 얘하고 쇠목의 사이즈가 똑같다면 그냥 한 번에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무게로 한 번 그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는 그 무게로 기준선에 얘 사이즈에 맞춰서 그 무게로 한 번, 두 번 긋고 바깥쪽은 그 기준선에서 바로 연기를 그으면 됩니다. 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번 쇠목만 안에 기준선 잡고 이렇게 그렸는데 2번하고도 얘가 이렇게 머리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준선 잡고 이렇게 연기를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준선 자체도 2번 쇠목이 어차피 정각제이기 때문에 얘나 다 똑같기 때문에 먼저 근거에서 그대로 올라와서 여기서 연기를 거주면 이렇게 기준선이 올라와서 연기를 거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 바깥쪽 이쪽하고 이쪽 바깥쪽은 연기고요. 안쪽은
기준선, 기준선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체로 종합해 보면 금욱이 하나로 갔고요. 금욱이 하나를 갖고 이 사이즈를 재는 거죠. 이렇게 사이즈를 재서 요보다는 약간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살짝 여유 있게 한번 대볼게요. 요 정도 여유 있게 해서 약간만 여유 있게 해서 기둥에다가 한번 대보였고요.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지금 아까 때 그렸던 거하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정확하게 맞거든요. 자, 그러면 얘 하나로 금무게 하나만 정확히 맞춰 놓으면, 그러면 얘로 기둥에다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1번, 2번 있는 이 기둥에다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그려지겠죠. 여기도 똑같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쇠목을 대서 기준 잡고 연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안쪽에는 무조건 기준선, 기준선. 1번 쇠목입니다. 1번 쇠목. 1번 쇠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기준선이 여기 하나 그려져 있는데 지금 얘하고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바깥쪽에 연기를 긋기 위해서 안쪽에는 무조건 기준선만 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선, 기준선. 그리고 여기서 연기 그리면 되거든요. 2번도 그럼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2번도. 여기가 바깥쪽이니까 안쪽에다가 기준선을 그대로 지금까지 했던 거 똑같이 이렇게 그어주는 거죠. 그어주고 기준선에서 바로 살짝 가리게 해서 연기를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쪽도 아까 연기 그리는 데죠. 마찬가지로 살짝 가리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1번 세목에도 하나 안 그렸던 데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선을 항상 살짝 가리게 해서 연기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세 개를 놓고 똑같이 보겠습니다. 세 개 놓고 똑같이 보면 얘가 기둥입니다. 기둥. 가운데 게 기둥이고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가 쇠목인데요. 요 모양이 똑같습니다. 요 바깥쪽인데 연기고요. 뒤집어 보면 안쪽에는 다 기준선입니다. 세 개가.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이 정각제를 뽑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수평, 그 다음에 직각, 치수를 정확히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삼방연기 하기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편차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씩 이렇게 대고 그렸거든요. 하나씩 기준을 다 대고 그렸는데 요즘은 이제 정반도 좋아지고 대패도 좋아지고 각지 뽑는 실력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목재도 또 좋아지고 했기 때문에 정각제만 정확히만 뽑으시면 작업이 이렇게 수월하게 됩니다. 하나씩 대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금무게로 기준을 잡은 다음에 바로 안쪽에는 다 기준선을 그냥 다 잡고 그 다음에 바깥쪽은 기준선에서 바로 그냥 연기만 그리면 사실은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선도요. 금무게만 정확히 세팅해 놓으면 나머지 선 긋는 것도 세 개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굉장히 수월하게 잘 되거든요. 자, 나머지도 한번 또 그리면서 또 금무게선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1번 이렇게 왔습니다. 연기 맞춤으로 보고 연기 맞춤에 이렇게 왔으면 연기 맞춤에서 기본이 이 연기 쪽은 두께는 보통 한 6mm를 합니다. 5mm 내지 6mm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3분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분할. 그럼 얘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냐? 자, 요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지금 31mm입니다. 31mm. 그러면 연기 부분은 6mm를 한다고 했으니까 6mm를 이제 맞추는 거죠. 자, 6mm. 6mm가 조금 넘네. 연기 부분을 6mm로 얘는 조금 신중하게 정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이즈가 조금만 틀려도 너무 빡세거나 헐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mm 자스트로 예, 이제 6mm 자스트로 맞네요. 예, 6mm로 자스트로 맞추고 자, 연기 6mm 뺐으면 나머지 3분할이니까 31에서 6mm를 빼면은 25. 25를 3분할로 하니까 8mm, 8mm, 9mm가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거, 그 무게 두 번째 거는 8mm하고 앞에 연기 부분 6mm를 더해서 13mm를 하는 거죠. 13mm. 13mm 됐고 세 번째 거는 14에다가 또 8을 더하니까 22가 되겠습니다. 22. 예,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그 무게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무게로 순서대로 긋도록 하죠. 자, 얘가 기둥이고 쇠목인데 그 무게로 연기 부분은 무조건 연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 거주면 되겠죠. 자, 세 개를 다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요쪽 연기입니다. 요쪽이.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부터 거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연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쪽은 여기에 연기니까 똑같이 연기를 여기서 거서 머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비틀어졌네. 이렇게 완성을 하는 거죠. 자,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연기는 다 똑같이 그려줍니다. 모든 연기는 연기를 기준으로 해서 머리 쪽하고 안쪽하고 다 똑같이 그려줍니다. 이렇게. 연기, 머리, 연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연기 자, 이렇게 자, 이쪽 하나, 둘, 세 군데 했고요. 반대쪽 보면 요쪽도 하나, 둘, 셋. 다 연기가 다 그려졌습니다. 머리 부분까지 다 그려졌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두 번째 것도 반복입니다. 반복인데 잘 보시면 이제 요거 기둥은 잠깐 빼놓고요. 이 쇠목과 쇠목을 보면 얘는 똑같습니다. 자, 연기 쪽에서 대고 그리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것도 쇠목에다가 이렇게 거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주고 이렇게 거주고요. 쇠목 두 개는 다 걷습니다. 다 걷고 이제 기둥을 그려야 되는데 기둥은 굳이 이쪽 머리 부분을 그릴 필요가 없겠죠. 뚫고 들어갈 자리만 양쪽에 뚫고 들어갈 자리만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연기에다가 대고 그리는데 뚫고 들어갈 자리 즉 암장부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쪽도 암장부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예, 여기하고 뚫고 들어갈 곳이요. 예, 두 번째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암장부는 마찬가지로 뚫고 들어갈 곳 표시를 해주고 여기 뚫고 들어갈 곳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러면 요 부분이 암장부가 되겠죠. 구멍이 파질 부분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요.
숫장부도 이 세 번째 걸로 동시에 똑같이 그리는데 사실은 이제 숫장부는 한 번은 안 그리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다 그려버릴 건데 원래는 한쪽을 안 그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니까 자꾸 처음 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갖고 그냥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도 1, 2번 그린 것 마냥 똑같이 그냥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 숫자 세목이 되는데 묶음을 다 그렸습니다. 이쪽도 3번, 이쪽도 3번 해서 모두 다 그린 겁니다. 예. 그리고 기둥이 되는 데는 연기 그리고 구멍 암장부 될 부분 요 부분만 다 그려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숫장부에서 세목과 세목을 보고 한번 다시 1번 기둥의 1번 면하고요. 기둥의 1번 면하고 세목의 1번 면인데 요걸 놓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요걸 제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껴 보면 요 부분이 암장부입니다. 요 부분이 암장부고 숫장부는 그러면 얘하고 대칭되는 부분이겠죠. 즉 요만큼이 숫장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숫장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숫장부만 놓고 한번 볼게요. 숫장부가 요거니까 요거까지도 살려놔야 되겠죠. 이렇게. 이게 다 숫장부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숫장부하고 연기는 당연히 남겨놔야 되겠죠. 연기하고 숫장부를 뺀 부분, 이 부분은 다 없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예, 이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요것만 빼고요. 예. 다시 한번 2번 세목하고 한번 또 볼게요. 자, 2번 세목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를 이렇게 제껴보면 암장부가 요거면 숫장부는 요거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걸 또 숫장부만 한번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가 숫장부면 이 안쪽도 여기까지는 숫장부입니다. 여기까지는 숫장부고 얘를 뺀 나머지는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숫장부가 되겠죠. 이거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예,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암장부 이렇게 저 1번 세목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무게를 사실은 한 번은 요렇게 그었던 거는 안 그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얘하고 안 긋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그 무게를 그냥 다 무조건 그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암장부하고 반대되는 대칭되는 요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얘를 정확히 남겨 놓기로 하고 나머지만 가공을 해서 없애면 되는 거죠. 예. 그리는 거는 뭐 이렇게 그리는 게 아무래도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목에 먹금 그리는 건 됐고요. 암장부를 기둥을 한번 볼게요. 기둥은 지금 아직 완성은 다 안 됐지만 기둥 같은 경우는요. 요 머리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머리 부분이 3반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머리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얼만큼 없어져야 되냐? 세목이 들어올 때 세목 두께만큼 요거 세목의 날개 연기 두께만큼 머리 부분이 없어야 요게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연기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머리 부분에다가 연기 두께만큼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서. 예. 꼭지점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연기 두께만큼 없애야 됩니다. 근데 연기 두께만큼 없애려면 원래 6mm로 이렇게 그리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약간의 오차가 생깁니다. 뭔 오차가 생기냐면 이 기준선을 잡을 때 맨 처음에 그릴 때 약간 0.2mm, 3mm 정도 되게 여유 있게 그렸습니다. 여기를. 여유 있게 그렸는데 기준선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은 치수로 그리면 괜찮은데 머리 위에서 그무게를 대고 그리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면 사실은 조금 더 남게 돼 있습니다. 머리가. 그래서 삼방연기를 이걸로 그대로 그려서 가공할 경우에는 톱질을 할 때 선을 아예 없애고 톱질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요 6mm보다 조금 크게 뭐 6.한 3mm, 6.5mm 정도 되게 세로 그무게로 맞춰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건 6mm고요. 이렇게 6mm가 되고 기둥에 머리 부분 남길 거는 약 6.5 가까이 되게 약간 더 크게 맞췄습니다. 제가 약간 더 크거든요. 이렇게 맞춘 걸 갖고 여기다 그려야 됩니다. 그무게를 긋는다면요. 아니면 연기하고 똑같은 사이즈의 그무게로 긋고 먹금선이 날아가게끔 톱질을 하는 거죠. 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 지금 이제 날리는 거, 기둥의 머리 부분 날리는 거 먹금선을 걷고요. 얘는 이제 선에 맞춰서 스치면서 톱질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만 이렇게 가공을 하면 여기 이 암장부가 여기 구멍을 파면은 다 노출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삼방연기는 이렇게 튼튼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요 암장부를 팔 때 다 파는 게 아니라 여기 또 살을 요만큼 남깁니다. 살을. 그걸 얼만큼 남기냐? 이 쇠목을 갖다 이렇게 대고 보면은 쇠목을 1번 쇠목을 대볼까요? 1번 쇠목 같은 1번 쇠목을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얼만큼은 남기냐면 제가 아까 때 요만큼만 표시를 했는데요. 요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요만큼은 남겨 놓는 게 좋거든요. 그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예. 요 살을 요만큼 남겨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걷던 게 두 번째 그무게거든요. 두 번째 그무게. 그래서 두 번째 그무게가 14mm로 이렇게 걷는데 14mm 이렇게 걷는데요. 얘로 만약에 또 14mm로 똑같이 그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암장부가 크게 가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끝에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14mm가 아닌 14.5. 원래 그렸던 게 만약에 14mm라면 얘는 조금 더 이제 암장부가 작게 그리기 위해서 14.5로 약간만 조정을 해서 그리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암장부 요 부분을 조금 작게 가공이 되게 그리는 거죠. 자,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암장부가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요거.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삼방연기의 쇠목과 기둥 좀 이렇게 2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고요. 예. 1번은 이렇게 가공이 되는 거죠. 얘를 또 이렇게 제꼈을 때는 이렇게 보이겠죠. 예. 이렇게 먹금선을 그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이제 톱질 가공과 끌 가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